남자들이 잘 그런 걸 못해. 맞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 진짜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나 혼자라도 먹고 오고 어디 가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번이라도 혼자 가고 해서 자기 자신한테 한번 선물을 줘보세요.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안녕하세요. 테헤란루 소진 언니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 대표이사로 지난주에 잘리신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방금 소개해 주셨던 대로 지난주에 회사에서 잘려서 오늘 이렇게 아주 편안한 대화를 나누러 온 전직 대표이사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누구에게나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 원래 금요일에 저녁에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캔슬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대체? 사실은 뭐 전혀 예상치가 못하게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이제 호출을 받아서 퇴직 통보를 받았고요. 사실 대표이사 정도 되면 이제 퇴직 통보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 관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고 지금 한 1, 2주 정도 됐는데 요 기간 동안 잘 이것저것 또 생각해보고 마음도 추스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통보하신 그런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이제 최고 경영진이 판단한 이유겠지만 뭐 제가 알 수 있는 이유와 또 제가 알 수 없는 이유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원이든 대표이사든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유라고 하면 아마 파리 목숨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파리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 생활 지금 한 20년 좀 넘게 했는데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대표님 아신 지가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2018년도에 만나서 19년도에 저희랑 같이 작업하면서 좋은 기업의 임원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또 고객도 되셨고 후보자 입장으로 돌아오신 게 되네요. 네. 근데 지금 심정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초반에는 진짜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어찌됐건 이제 대표이사로서가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고 가슴만으로 뛴 게 아니라 몸으로도 많이 뛰었던 시간이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주마간산처럼 지나가가지고 허탈해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약 직장 생활을 한 22년 정도 했습니다. 22년 하시고 우리 대표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초고속 승진을 하셨단 말이죠. 언제부터 임원을 하셨던 거세요? 임원은 지금 한 12년 차. 22년 중에 12년을 지금 임원 생활 하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난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일하라고 회사와 우리 사회가 저한테 책임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님 지금 CEO가 되신 지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신 거세요? 거의 딱 1년 정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해야만 했었던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게 더 컸었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면 꿈에 그리고 평소에도 욕심을 많이 냈던 물건을 사더라도 그 감흥이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사실 직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책임을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사실 한계 효용이라는 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그 직책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살아왔던 자부심 뭐 그런 것이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 권리보다는 책임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무거운 책임감과 어찌 보면 스트레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일단 급여 명세서가 달라집니다. 급여가 오르진 않는데 일단 고용보험료를 안 내게 돼요. 사회에서 저 보장받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무리 임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용인이었지만 이제는 고용인의 신분이 그렇게 돼서 사실 근데 재밌는 상상도 했죠. 퇴직하면 이제 실업급여도 못 받고 나는 그냥 진짜로 사회에서 버림받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밌는 상상도 했었죠. 무한 책임이라는 거 그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 이제 임원 생활을 할 때는 우리 유닛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책임 그런 것이 주요였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회사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성과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처음 이제 접하면서
하면서 낯설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주변에 조금 더 이제 좋은 멘토가 있거나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뭐 그 또한 제가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라서 사실 뭐 그런 것들도 잘 헤쳐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역량보다도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무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성장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맡겼을 때 그걸 슬기롭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 가장 그 대표이사를 맡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원에서 대표이사 되실 때 자신감 최고였죠. 저는 뭐 자신 있어요. 뭐 네. 지금도 자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네네네. 봤을 때 눈빛이나 목소리,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초고속 승진할 만하다 이렇게 딱 지금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 하시고 그 다음 행보는 어떨까 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이런 비보를 접하게 돼서 임원이 되는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이라고 맞아요. 하지만 사실 또 그 임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온리원 그래서 대표이사가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또 좁은 그런 관문이 될 텐데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을 보는 거는 정말 공부의 양과 뭐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어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1등이 나오는 그런 거지만 사실 이 대표이사의 자리는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운구기일인 것 같아요. 그 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능력 좋으신 분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본인의 역량도 훌륭하셨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외생 변수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위치에 가지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주 좋은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까지 나의 이유이냐 그렇게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달성에 대한 목표 뭐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일을 맡겨도 저 친구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보여준다면 그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차지가 되겠죠. 너무 이게 운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에 들어갈 때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지원자들이 얼마나 역량이 훌륭합니까? 지금 뭐 난다긴다 대졸자들이 좋은 기업에 입사하고 하지만 결국에 그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 실력이 날개를 달 수 있을 만한 운적인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사회를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동반은 돼야 된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학력에 대한 레퓨테이션은 보여지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런 학벌에 대한 레퓨테이션 뿐만이 아니고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조금 더 미지의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조금 나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물론 학벌이 다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포텐이라든가 역량이 훌륭해서 학벌 상관없이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좋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 사회가 학벌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인증을 해주는 기능을 좀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학벌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로 가는 거가 맞기는 한데 아직까지 100% 능력 위주로 사회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기간까지는 능력 위주의 사회가 가기는 가지만 100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은 또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1, 2주 동안은 지난 22년의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좀 삼은 것도 좀 있었고요. 그동안 나는 잘했던 게 무엇인가 100%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던 건 무엇인가 쭉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지금이 만일에 제 사회생활을 은퇴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성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어떻게 보낼까 뭐 그런 거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 나이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일보한 정진을 위해서 자기 반성의 시간 한 걸음 더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능성은 두 가지로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배웠었던 어떤 사회생활은 저한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의 인생 또 두 번째 막을 들어갔었을 때 좋은 어떤 자양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양물이 또 다른 또 직장 생활에서 대표이사의 자리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더 되살려서 좋은 기업의 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경험치를 원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조직 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있을 거예요. 대표님 왜 창업 안 하세요? 언제 창업하세요? 빨리 하세요라는 말씀을 네네.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민은 미루고 계시는 건지. 개인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해야만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시점에 맞는 것들, 이런 거는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을 보면은 보통 사업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업가만을 해야만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아닌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도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내 적성에 맞는 거, 거기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화려한 면만 보고서 사업을 한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사업가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대표이사를 하면서 사업가로서의 그 고통, 그것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오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지금 오너이신 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떤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기와 열정만으로 사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거는 사실 바라진 않고, 저 또한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거나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을 때 그때 들어가도 우리 사회는 지금 늦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돈 때문에 그냥 옮겨 다니고 이 회사 오라고 하면 가고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또 오퍼가 와도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든지 그럴 때는 정확하게 거절하시는 냉정한 또 이런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도전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맞아. 새로 하는 거 좋아하고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또 험난한 과정이라든가 힘든 시간이 있겠으나 그것도 서로 간의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저는 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가 항상 새로운 거 하고 도전하는 거 네. 좋아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재미있는 걸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재미가 없어도 누가 나 돈 준다고 오라고 하면은 가고 그러잖아요. 대표님이랑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뭐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도 뭐 그 나름의 훌륭한 장점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MBTI도 서로 다 다르고 그런데 하나의 맞아요. 스타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자 맡은 역할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다양성 있게 만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MBTI가 뭐예요? 저는 MBTI가 수시로 바뀌어가지고요. 근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ESTJ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ESTJ. 일단은 저는 스타일이 되게 실무적인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 지시하고 관리하기보다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뛰어다니고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기업이라는 거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단체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어떤 기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하고 있는 식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키워주고 독려하고, 사실 이런 따뜻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보면 차가운 이성적인 면도 있어야 그 대표이사의 자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표이사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가슴속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지만 밖으로 아이스한 면을 보이면 안 돼요. 따뜻함은 보여야죠. 그러나 냉철한 가슴은 있어야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저는 어찌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에 크게 얻었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뭐 저보다도 더 대표님께서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취업 시장에 어떤 지금 어떤 온도 이런 거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아마 지금 저처럼 많은 임원분들, 또 최고위직에 있는 경영진분들, 본인이 잘못해서 아니면 뭐 본인의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퇴직해서 새로운 어떤 일을 찾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다 전부 본인의 저는 어떤 부족함 이런 거가 다는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실을 좀 인정을 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것이 남들보다 또 한 번 더 진일보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도 받았고 솔직히 짜증도 났고 뭐 했지만, 그런 굴곡들 자체가 저한테도 어찌 보면 또 성장할 수 있는 자양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 자체도 인생은 쌓인 곡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항상 이렇게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뭐 이런 거지. 막 앞으로 모든 어떤 뭐 하얀 곡선에 있었을 때도 꼭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 뭐 이런 걸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자신을 믿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표준 답안지 또는 정답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것보다 오답 노트를 통해서 맞아요. 보충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인생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정답만 있는 항상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잘못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 오답 노트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근데 그 오답 노트를 스쳐가지는 마라. 오답 노트의 오답만 보지 말고 오답이 나왔던 과정을 한번 그렇죠.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풀이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클루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게 되면 앞으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오답이 생기지 않는 그런 정답의 인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나온 길을 꼭 뭐 반성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날 사랑하고 내가 날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그 소중하게 여기는 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날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맞아. 날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리고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 소중하고 훌륭함을 남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맞아요. 그거는 답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게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대단하다고 자꾸 어깨에 한번 이렇게 두들겨주고 그쵸. 그리고 한 달에 남한테 자꾸 이렇게 부주하고 뭐하고 경조사 가서 따라다니는 돈 말고 그 돈 중에 일부 자기 자신한테 선물하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 진짜로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나 혼자라도 먹고 오고 사보고 싶은 책 있으면 나 혼자라도 사고 어디 가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혼자 가고 해서 꼭 한 달에 얼마씩 최소한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한번 선물을 줘보세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잘 그런 걸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것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부터 제일 사랑하고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내가 제일 소중한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제일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대표님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대표님의 다음 커리어를 응원하고요. 또 기대하고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 잘리고 나오신 대표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테헤란루 소진원이었습니다.